안녕하세요. 경기초등학교 미래교실 창의과학 담당 김종일이라고 합니다. 요즘 이 코로나로 인해서 예상하지 못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고요. 물론 이전에 경험하지 못한 새로운 환경이 우리에게 이 압력을 가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제가 이제 이 특별히 우리 경기초등학교에서는 이 대면 비대면 수업이 함께 진행되고 있는 이 시즌 블렌디드 러닝이라고 하기도 하지만 이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이 사태에 우리는 어떻게 아이들의 성장을 꾸준히 이어나가기 위해서 도움을 줄까 이제 이런 생각을 하다가 이 슬기로운 집콕생활 이런 재밌는 주제로 이렇게 말씀을 드리게 되었습니다. 뭐 요즘 슬기로운 뭐 의사생활 이런 것들이 유행이라고 하는데 이 슬기로운이라는 말 뜻에는 주어진 이 시간, 이 환경을 잘 지혜롭게 극복한다는 뜻이 담겨져 있는 것 같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지금 우리가 만나고 있는 이 상황, 특히 부모님들께서 아이들과 함께 이 온라인, 이 줌을 통해서 수업을 하고 있는데요. 이 온라인 학습을 할 때 어떤 점을 유의하면 온라인 학습, 비대면 학습의 장점을 살려서 우리 아이들이 좀 더 잘 성장하고 또 좋은 시간을 어떻게 하면 보낼 수 있을지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우선은 이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이 시간들이 눈에 보이지 않는 이 조그만 바이러스가 엄청난 이 사회 변화를 가져오고 있는데요. 재밌는 이야기는 중앙일보에서 얼마 전에 코로나19가 가져온 이 지구상의 변화, 이 5가지를 이야기한 게 기억이 나는데요. 첫 번째는 뭐냐면, 인간의 이동이 줄었다. 자, 맞죠? 인간의 이동이 줄었다. 그래서 동물들의 이동이 늘어났다. 그리고 조용해졌다. 공기가 깨끗해졌다. 물이 맑아졌다. 이런 5가지 코로나19가 가져온 지구의 큰 변화를 이야기했는데요. 여러분 부모님들 들어보니까 어떻습니까? 좀 이 부정적인 게 맞나요? 긍정적인 게 맞나요? 긍정적인 게 더 많습니다. 부정적인 것보다. 예를 들면 조용해졌고 공기와 물이 맑아졌다. 얼마나 좋습니까? 이전에 우리가 가장 간절히 바랐던 게 어쩌면 이 미세먼지로 인한 대기오염, 공기질 오염, 또 물로 인한 수질오염 이런 것들이 엄청난 우리 삶에 피해를 주었는데 이 코로나가 이 공기와 물을 맑게 해주는 역할을 했다. 왜? 인간의 이동이 줄므로 해서 이 환경, 인간과 반대되는 이 환경은 이 좀 더 좋아졌다는 이 아이러니한 점이 있는데요. 여기서 우리가 이 간과하면 안 되는 것 하나 중에 우리는 인간이기 때문에 이 지구가 인간의 것이라는 착각이라는 게 있어요. 착각. 이 지구는 이 환경은 인간을 위해서 존재해야 된다는 착각을 하기가 쉬운데 좀 크게 생각해 보면 인간도 이 지구 시스템을 구성하는 한 부분일 뿐이다. 그래서 이 생태계 입장에서 볼 때는 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우리 인간은 삶이 좀 변화가 있지만 전체적으로 볼 때는 긍정적인 면이 많다고 볼 수도 있는 거죠. 뭐 이건 과학적으로 말씀드린 거고 하지만 우리가
이전에 경험해보지 못한 불편한 점을 겪고 있는 것은 자명한 일입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큰 변화 중에 하나가 이 학교입니다. 학교. 이 교육의 변화. 그동안 미뤄왔던 이 교육의 변화가 이 코로나19로 인해서 지금 대변혁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저도 우리나라가 현대적인 이 학교 시스템을 받아들인 지는 그냥 100년 정도 가까이 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물론 뭐 정확하게 말씀드리기는 그렇지만 100년 동안 근대 교육이 이렇게 학교란 이름으로 지속되어 왔는데요. 변한 거는 100년 전 학교의 모습이나 얼마 전 코로나 있기 전의 학교의 모습은 거의 변화가 없다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첫째, 선생님은 가르치는 존재, 학생은 선생님으로부터 배워야 하는 존재. 자, 교사는 무언가를 가르치고 학생은 교사로부터 무언가를 배워야 합니다. 자, 첫째입니다. 두 번째, 물리적으로 똑같은 장소에서 똑같은 시간에 똑같은 내용을 배운다는 거죠. 지금은 학급당 인원수가 줄었긴 하지만 예전에는 과밀학급 한 반의 인원이 이제 이 베이비붐 시대 1970년대 80년대만 해도 한 반의 이 인원수가 60명 70명 더 초과해서 오전반 오후반 이렇게 학교가 운영된 적도 있습니다. 그렇게 가능한 건 이 물리적인 시스템 때문이라는 거죠. 똑같은 공간에 똑같이 모여서 똑같은 페이지에 똑같은 내용을 말하고 듣고 읽고 쓰고 계산한 거죠. 가능합니다. 실제로 100명, 200명도 가능합니다. 지금도 부모님들 잘 생각해 보세요. 노량진에 가면 이 대형 학원들이 있다고 합니다. 그 대형 학원들에 200명, 300명 이렇게 들어가는 강의실이 있다고요. 그런 강의가 가능한 건 이 일방적으로 강사가 전달하는 정보를 학습자들은 듣고 이해만 하면 되기 때문에 자기의 생각은 필요 없습니다. 오로지 교과서에 있는 내용과 교사가 전달하는 그 정보만을 기억하는 것이 이 확실한 능력이 되었던 거죠. 지금까지도 그래 왔습니다. 이 수학 능력 시험 대입 수능이 처음에 개발될 때는 정말로 대학교에서 이 학생이 보다 창의적인 학습을 할 수 있는지를 평가했는데 점점점 시간이 지나면서 변질되어서 예전에 학력고사나 별반 다를 바 없는 암기 위주의 시험이 된 것도 이와 크게 다르지 않다고 할 수 있습니다. 지금도 잘 생각해 보십시오. 학교, 학원이라는 곳에서 많은 내용들을 아이들이 전달받고 공부를 하고 있는데요. 그게 암기가 많겠습니까? 공부한 내용을 바탕으로 자기의 생각을 표현하는 창의적인 활동이 많겠습니까? 당연히 암기를 잘하는 학생이 좋은 결과를 얻는 시스템이 지금까지의 교육 시스템이었습니다. 교육과정은 여러 번의 개정이 있었다곤 하지라도 실제 우리가 만나는 이 교육의 교육의 순간은 철저하게 이 지식을 전달하고 암기하는 그런 시스템이 강조되어 왔다는 거죠. 그래서 엘빈 토플러가 10여 년 전에 우리나라를 방문해서 아주 유명한 말을 남겼죠. 대한민국 학생들은 미래에 자기가 만나게 될 지식 혹은 만나지도 못할 지식
혹은 이 세상에 없어질지도 모르는 직업을 향해서 하루에 10시간이 넘는 시간을 책상에 앉아 있다. 이런 엄청난 이야기를 했습니다. 뭐 또 그 이후에 또 미국에서는 오바마 대통령 기억나죠? 우리 한국의 이러한 이 그 일제식 교육 수업이 또 좀 좋다는 평가를 받고 뭐 한국의 교육 시스템을 본받아야 된다. 뭐 이런 말도 한 적이 있습니다. 뭐 동서양을 막론하고 어떤 교육 시스템이 좋으냐 나쁘냐 이걸 평가한다는 것은 참 예를 들면 뭐 불필요한 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한때 그 이제 이 피사 교육 측정에서 핀란드라는 나라가 높은 점수를 얻자 우리나라는 핀란드 교육을 배워야 된다. 뭐 이 핀란드 교육 열풍이 한번 몰아치기도 한 적이 있는데요. 어, 결국에는 지금까지 불과 이 몇 개월 전 작년 12월, 1월, 올해 1월, 2월까지만 해도 지금까지의 방식이 많은 비판 속에도 불구하고 뭐 미래형 교육과정, 미래교육, 뭐 거꾸로 교실, 플립 러닝, 블렌디드 러닝 다양한 형태의 이 미래를 준비하자는 교육 이론들이 발표되었지만 힘을 내지 못했습니다. 힘을 내지 못하고 학교가 설립된 100년 동안의 그 방식을 버리지 못했는데요. 결국은 눈에 보이지 않는 이 조그마한 바이러스가 우리가 변화하려고 했던 그 변화를 시작하게 만든 이 기회를 주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 상황이 좋다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물론 이 코로나 시기가 빨리 극복하고 평상 인간의 삶, 우리가 말하는 인간의 삶, 서로 만나고 나누고 기뻐하고 하는 그런 시간들이 빨리 와야 되겠지만 교육적 입장에서 볼 때는 이 코로나19가 주는 새로운 국면이 있다는 거죠. 새로운 국면이란 뭐냐면 앞으로 좀 전에 미래학자들이 이야기했듯이 이 멀티미디어, 디지털이 AI, 디지털 뭐 이런 환경이 발전하면서 우리 이 학생들은 이런 AI 기반, 디지털 기반에 대한 어떤 이해와 학습 능력이 있어야 된다고 강조되어 왔습니다. 결국은 이 코로나 시대에 맞춰서 이 비대면, 요즘 뭐 언택트라 하죠. 언택트 시대를 맞이하게 되고 이 물리적으로 어쩔 수 없이 교육 현장에서는 디지털을 이용한 교육들이 시작하게 된 거죠. 불과 몇 개월 동안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학교는 그렇다 치고요. 학교는 어쨌든 교사들이 모여있는 전문가 집단이니까 변화의 요구에 이 즉시 즉각적인 대처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문제는 가정에 있다는 거죠. 가정은 이제까지 학교나 학원, 아이들을 맡기는, 위탁해서 교육시키는 방법이 계속 진행되었기 때문에 어떻게 이 시간을 집에 아이가 있는 이 시간을 어떻게 보내면 좋을지 굉장히 당황하고 혼란스럽기도 하고 시간이 점점 지나면서 불편을 호소하기도 하고 좀 막막하기도 하고 이 시간이 빨리 끝났으면 좋겠다는 그런 이 고통을 호소하는 일이 많아졌습니다. 실제로 저희 집에도 이 중학교 1학년 이 학생이 있는데요. 처음으로 만나는 이 중학교 생활이지만 얼마 전 불과 며칠 전에야 담임 선생님의 얼굴을 직접 볼 수 있었고 또 그 학교는 줌으로 수업하는 것이 아니라 철저하게 EBS 온라인 컨텐츠를 이용해서 수업을 듣고 엄청나게 쏟아지는 과제를 해결하고 등교하는 날은 평가의 날로 이렇게 되다 보니까
굉장히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는데요. 저도 사실 곰곰이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이걸 불평불만만 할 건지 아니면 어떻게 하면 잘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볼 것인지 이 생각을 해봤는데 조금만 지나면 끝나겠지, 조금만 지나면 끝나겠지, 조금만 지나면 과거로 돌아가겠지 하는 기대감이 어쩌면 제대로 된 시간을 보내지 못한 그런 후회의 시간이 남기도 합니다. 하지만 지금 현재 입장에서 볼 때 이 시기가 조만간 끝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설령 우리가 바라는 대로 이 시기가 끝난다 손 치더라도 시작된 이 미래교실, 디지털 기반으로 한 이런 학습 활동들은 꾸준히 이어져야 된다고 보고 있는 게 정부의 입장이기도 하고 우리 선생님들의 작은 변화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이 집에서 학습하는 시간이 길어지고 집에서 학습하는 이 시간이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된 이 시점에서 어떻게 하면 우리가 슬기롭게 이 시간을 잘 보내어서 아이들이 현재뿐만이 아니라 미래에도 자신의 삶을 잘 이렇게 살아가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그 해결책을 우리 함께 공유해 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다음 시간 새로운 이야기로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감사합니다.